자, 그 닥치고 봐. 초등학교로 돌아간다 생각해봐. 자, 문학이 뭐야? 스토리, 교훈. 아, 일단 글 나왔지. 자, 모든 글이 문학이야?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네. 스토리와 교훈과 감도 있었는데 감동. 나 이거 했나 이 얘기? 네. 아, 뭐야. 자식들. 안 울었다니까. 어쨌든 문학은 재미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주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리마인드만 한번 할게. 이제 재미는 뭐라 그랬어? 우리가 파묘 보고 온 애들한테도 야 재밌었냐 물어보고, 극한 직업 보고 온 애들한테 야 재밌었냐 물어보고, 슬픈 거 보고 온 애들은 야 재밌었냐 물어보고, 스릴 있는 거 보고 야 재밌었냐 물어보잖아. 그럼 재미의 정체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치, 감동이야. 여기서 감동은 넓은 의미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재미없는 거 보면 무슨 생각해요? 아, 재미없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걸 했다라는 건 뭐야? 감정이 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몰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수능 시험지 위에서 유일하게 원본 그대로 실리는 게 문학 작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문학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는 알아야 그 위에 내가 시험적 독해라는 소프트웨어를 얹어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문학 읽을 줄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내가 시험에서 이렇게 읽어서 해봤자 결국에 분석적으로만 읽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때 현대소설에서 했던 것처럼 효율 낮은 독해를 하게 되는 거야. 정확도도 낮고 속도도 낮고 어다는 아무것도 없는 독해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한 집중하라는 거야. 이제 물론 그 썰은 있어. 예전에 수능 만점자가 이 국어 풀면서 울면서 풀었다 이런 썰은 있어. 그 뭐 실제인지 뭐 그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몰입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소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험지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정서 이러는 거잖아. 하루 종일 물어보잖아요. 그치? 하루 종일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라고, 이거인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를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가 지금까지 생각 없이 읽었으면은 얘도 솔직히 이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이것만 텍스트만 파악했을 거야. 그냥 이거 그냥 뭐 시험 이거 읽고 빨리 문제 풀어야지 이 생각만 했을 거야. 뻔해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고. 기본적인 그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말하는 목적은 의도야. 작가가 의도한 게 있잖아.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 문제를 출제하는데 작가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출제를 하겠니? 그게 가능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방향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고, 주제가 그때 아까 이제 교훈 얘기했잖아요. 교훈이 뭐라 그랬어 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학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신데렐라, 백설공주, 흥분월부 뭐 이런 거는 책을 직접 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주제가 없이 재밌는 이야기는 왔다 갔다가 되잖아. 이제 너네 두루고 몇 번까지 있어요? 그럼 13반 애가 싸가지 없는 애가 한 명 있는데 쌤이랑 좀 주먹으로 좀 맞다리 까고 있대.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죠. 재밌잖아. 근데 문학이 아니잖아. 그치? 문학이라고 보기 힘들잖아, 그거는. 그치.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을 주고 거기서 얻는 그 메시지, 쌤한테 대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 될 수도 있죠. 그걸 글로 써서 혹은 말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왔어야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엄마가 아들내미가 손녀한테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왜 했다라는 거야? 교훈 때문에 한 거야. 권선징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2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흥분을부전 한 번 들려주는 게 더 효과가 좋았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가 같다라는 거는 굳이 교훈이 아니라 이 개념을 확장하면 이게 주제라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고루 갖춰져야 문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때 아마 이 얘기까지 안 했을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인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얘가 실제로 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그냥 서열이 높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이 얘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전달이 얘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는 뭘로 구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글이 이야기가 아니잖아, 근데. 배경. 내가 그때 그 애기들 책 아동문학 얘기했지 않나? 응, 그거 떠올려봐. 애기들이 읽을 책을 쓴다, 너네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복잡한 내적 갈등,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 이런 거 못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싹 뺄 거 아니야. 그런데 빼다가 못 빼는 게 있겠죠. 그게 핵심 요소일 거 아니야. 구성 요소일 거 아니야. 최소한의 조건일 거 아니야. 이야기가 성립되기 위한. 그게 뭔데요? 그치?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해야지. 그쵸? 그냥 무지성으로 머리에 쥐 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읽는 책에 얘는 없다라는 거야. 얘네는 무조건 있다라는 거야. 다른 게 다 빠지더라도.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들어와야죠. 선생님, 배경 없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아, 아니야? 생략, 그치?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 거야. 배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해. 배경 두 가지죠? 시간, 그 다음에 공간이지. 인물과 사건이 있는데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없죠? 있는데 안 가르쳐 준 거야. 그게 배경인 거라고. 혹은 안 가르쳐 주거나 혹은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배경인 거야. 인물 사건 자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건이 없고 인물이랑 배경만 있으면 이제 그거잖아요. 이력서가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인물이랑 그다음에 좀 사건이랑 배경만 있으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다큐멘터리나 보고서의 형식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왜냐면 얘네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 세 중 하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스토리가 바뀌겠지, 그렇지? 내가 그때 그 얘기했죠? 돌다리 하면서 뭔 얘기했어? 그치? 이 상황 그대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꾸고 행동, 대사, 인물 그대로 공간만 교도소로 탁 옮기면 어떻게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사연 있는 이 재소자들의 개과천선 대소동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시간도 마찬가지야. 이 시간에서 새벽 6시 혹은 5시로 옮기면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그 처절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사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제 배경의 중요성 얘기한 거고.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변한다라는 거는 애초에 너네가 제대로 읽으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 인물이 변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등장했다, 이거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을 알려주면 인물 딱 등장했을 때 얘가 첫 대사 뱉을 거 아니야. 혹은 장면 이 묘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인물의 첫인상이겠죠? 그거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야. 고전에서는. 그래서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첫 번째, 실제로 문학적으로 혹은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두 번째, 니네가 못해야 할 것.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면 그 문제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 두 개예요. 이게 현대, 고전. 니네가 이거 두 개 제일 못한다고. 그래서 문제 내잖아. 고전에서 너네 고전 소설 풀면서 현대 소설 풀다가 고전 소설 풀면 약간 이상한 거 안 느껴요? 이거 왜 물어보지 싶지 않아? 그치? 그 왜냐면 너네가 이거 못하거든. 그리고 고전 소설에서 인물의 복잡한 내적 갈등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치? 혼자 고민하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외적 갈등은 등장해. 왜? 재밌잖아. 그때 고전 소설의 목적이 재미였잖아. 이때 현대문학의 목적이 재미만 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커싱을 얘기하는 거야. 포커싱을.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가 너네 그 돌다리랑 난송 얘기할 때 인물을 잘 떠올리라고 하면서 표정을 떠올리기 위해서 가상 캐스팅까지 해야 된다 얘기했죠. 얘는 조금 포커싱을 다르게 둬야 돼. 인물도 중요한데요. 주변 장면이나 상황까지도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거까지도 중요해.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야. 현대소설은 고전소설이랑. 그리고 고전소설 특징, 고전소설 특 이분법, 적 사고.
그 조금 조선 후기까지 가면은 이런 것도 나오죠. 막 영웅소설이나 후기소설. 그러니까 얘를 구분을 확실히 해주는 게 고전소설 특이라고. 오케이? 만약에 너네가 읽었는데 이거 두 개의 경계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좀 흐린 것 같아. 하면 그거는 고전소설에서 그걸 의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애초에 이거를 확실히 구분한다라는 게 당시 사상에 깊게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단 말이야. 대신 뭘 해요? 뭘 하겠어? 네, 얘기했잖아. 독서에서도 중요하다 했잖아. 기본,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기본이 있다니까. 카테고리 다른 두 가지 정보를 줬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문제 내기 좋은 게 뭐라 했어 내가? 또 지문에서 등장했으면 무조건 문제 나온다 했던 거 있잖아. 응? C. 두 개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작용이 있거나, 그러니까 공통점의 차이점도 사실상 큰 범주로 보면 얘인 거죠. 작용이 있으면은 무조건 얘를 물어본다 했잖아. C만 물어보면 A랑 B 둘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A랑 B를 둘 다 알고 있는지 C만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긴 뭐겠어요? 왔다 갔다. 이거 나오겠죠. 너네 맨날 물어보잖아. 너네 맨날 헷갈리잖아. 그리고 그쵸? 그러니까 현실화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헷갈려요 라면은 그게 그 경계를 허물었다라는 식의 작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있는데 너네가 잘 못 찾는 경우예요. 왜냐면은 이걸 없애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현대문학이 되는 거야. 얘를 없애기 시작하면. 최근에 본 작품, 영화, 드라마들 보면은 특징이 뭐예요? 빌런 나오면은 다 걔네들 나름의 사연이 있지 않아? 그쵸? 절대적 선, 절대적 악이란 게 잘 안 나오잖아. 다크나이트 본 사람, 영화 다크나이트. 제발 봐. 왜 안 보는 거야 도대체? 그 인생 영화를 왜 이렇게 교養이 없지 애들이? 봐, 배트맨 옷 색깔 무슨 색이야? 검은색. 밤에 돌아다니죠? 가면 쓰고 있죠? 표정 썩었죠? 전형적인 악당 아니야? 자,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그 짤은 봤을 거 아니야? 얼굴 무슨 색? 흰색. 낮에도 은행도 털죠, 걔. 맨 얼굴이죠? 웃고 있죠? 전형적인 천사 아니야?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한다니까. 현대 문학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트맨 얘기하는 거야. 배트맨 조커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예요. 경계를 허문다니까, 없앤다니까. 근데 그 고전 특은 얘를 자꾸 나누는 게 고전 특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가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문제 푸시면서 이거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사시남정기를 포함해서 다른 고전 소설 읽을 때 제발 천천히 읽어. 제발 천천히 읽으면서 인물, 행동, 대사, 다른 인물, 배경 하나하나 머릿속에 다 그려. 제발 부탁이니까. 아시겠죠? 요거 8분 드릴게요. 8분 드릴게요. 일단 8분 하고 하고 모자라면 더 줄게. 하고. 아니 이거 야 내가 무슨 이거 내 해설을 내 번역을 하래? 참 왜 이렇게 엄살을 피우는 거야? 천천히 읽으면 10분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 천천히 읽는 의미가 뭐냐면은 천천히 해서 시간을 오래 가지세요. 이게 아니야. 이거 천천히 읽어서 거의 그러니까
머릿속에 스태미너를, 그러니까 이 두뇌 스태미너를 지문 읽을 때 7 쓰는 거고 문제 풀 때 3 쓰는 거야. 너네 만약에 국어에서 문제 풀 때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그 지문 잘못 읽은 거야. 다른 과목은 문제를 풀었나 안 풀었나가 그 목적이라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국어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니네 지문 제대로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하려고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읽었으면 문제를 못 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네 가끔 이제 나는 보이거든. 근데 너네 만약에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너네 문제 푸는 거 찍어봐. 그러면은 여기 싹 보고 이거 풀잖아? 그러면은 이거 읽는 시간보다 이거 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야, 종이 찢어지겠어, 그냥. 진짜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종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읽을 때 딱 마인드를 다시 안 돌아오겠다 이 마인드로 읽으라고. 물론 사실관계 물어보는 거, 팩트 물어보는 거 많으니까 그건 돌아와서 확인은 해야지. 근데 대신 그러니까 그 각오를 애초에 다시 안 돌아오겠다 이 마인드로 읽으라고. 그러니까 천천히 장면 하나 다 그리면서 앞에서 그린 장면 쭉 이으면서 읽으라고. 아시겠죠? 준비, 시작.
6분 지났습니다. 줄 푼 사람 손 내리고, 내리고. 다 푼 사람은 파랑 채점 하시고. 그 복습하실 때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제가 선지 그 해설하잖아요. 선지 해설하고 막 쪼개서도 해설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거 이제 집에 가서 너네 언어로 너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읽고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잠깐 팔 좀. 잠깐 문제 좀 풀. 파랑색 좀 하시고 이제 해도 되죠? 됐죠? 해도 되죠?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신 발언. 나도 재미없어. 나도 고전소설 읽으면서 재미 느낀 적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경아,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있잖아요. 디귿 초상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디귿에 초상화 밑으로 꺼지는 거 있죠. 그 바로 밑에 대사 보면은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첩이 누구예요? 왜? 그러니까 왜?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약간 높은 사람들 어. 앞이라서 그러면 스토리로 단서를 근거를 한 거예요? 근거 지은 거예요, 스토리로? 유천아, 이 첩이 사씨인 이유. 그냥 왕비가 음. 하도 높은 사람이니까 자신을 적으로 이게 물론 단서가 많긴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비추천드리는 거는 스토리 흐름으로 만약에 이거 단서를 찾았으면 첩이 누군지 단서를 찾았으면은 조금 이렇게 쉬운 지문이 아니라면 못 잡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맨날 너네 귀 딱 않도록 얘기하잖아. 뭔가 불확실한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사씨가 향을 피우고 저런 말해. 그치, 저거지. 바로 얘 나오잖아. 사씨가 말했다 이러고 첩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근거가 이게 이제 확실한 근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장면 하나하나 일일이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러 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꼴랑 인물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나중에 되면 인물도 많이 나오고 인물 계속 호칭도 받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을 때 단순히 이 뭐랄까 그냥 스토리상 얘가 사씨인 것 같다라는 식의 느슨한 추론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2, 3등급 개미지옥 있는 애들 전형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도 맨 위에 문단에서도 맨 위에 문단에서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밑에 줄에 사씨가 여쭈었다 하고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면은 앞뒤에서 확실한 장면, 그러니까 그 맥락이나 스토리 말고 장면으로 근거를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첩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유력한 용의자는 뭐 사씨인 것 같다 정도로 해놓고 뒤에서 확정 지을 수도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모든 작품에서 한 장면만 딱 보고 인물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걸 생각하지 마요. 최대한 많은 단서를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거 하려고 기출 분석하는 거야. 아시겠죠? 풀면서 그냥 귀납적으로 그냥 늘어나면 좋겠다. 나의 실력이 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의택하게 될 것이요 하늘의 뜻이니라. 사씨가 여쭈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뭐 그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염려 말해요. 그래서 뭐 미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이 어쩌고 하면서 조아리고 말했대요.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뭐 영광입니다. 하고 여동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걷었던 주름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중간에 한 줄 띄어놨잖아. 이거 시험지에는 이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슬렁슬렁 읽었으면은 여기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여기서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머릿속에 일일이 장면 하나 다 그리면서 읽었어야 여기서 좀 뜬금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정상이야. 그래서 뜬금없다 하고 바로 이거를 떠올렸어야 정상이야. 이거 그럼 혹시 현실에서 환상 혹은 환상에서 현실로 온 거 아닌가? 이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읽으라고, 선제적으로. 그래서 주름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고 몸을 일으키니까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씨가 일어난 지 이미 날이 저물었다. 뭐 깼다 했으니까 이제 그럼 앞에 게 환상이 맞구나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 진정되었고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서 뭐 대답했고 기절하는 바람에 간호에서 깨어나는데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분명히 저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요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때 돌다리나 난소공에서 했던 것처럼 되게 막 미묘한 인물의 감정을 찝어내는 걸 안 시키거든요. 지금 이 작품에서. 그렇죠? 그리고는 길을 찾아서 숲을 뒤쪽으로 사당이 있었고 뭐 황릉묘 어쩌고 뭐 꿈에서 본 거랑 같았대요. 그래서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고 향을 피우고 절하면서 말했다. 왕비의 가르침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 만나서 영화를 누리겠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현실 환상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아까
요거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작용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왔으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여기서 대나무 숲은 이 둘 사이의 연결점을 얘기하는 정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지 알 거 아니야. 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면은 문제에서 이거 그거 물어보고 있구나. 이게 그 쌓인다니까. 경험치 쌓이면 그게 보여요, 뻔히. 그리고 이제 맞아.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아직 독해 베이스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처음 읽을 때 분석하려고 하지 마. 그냥 읽으면서 장면만 잡아서 드라마 보는다고 생각하고 장면만 잡아서 이런 스토리,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분석해. 아시겠죠? 분석적으로 읽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걸 유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하면은 그때 돌달에서 했던 것처럼 되게 비효율적으로 읽혀요. 결국에 문학이 분석하면서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니란 말이야. 화장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휘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물 파악을 못한 걸 수도 있겠고, 인물 호칭을 파악을 못한 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디테일한 부분을 탁 집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너가 이제 모르겠구나 하고 넘기는 거고, 이래서 모르겠구나까지 가면은 솔루션이 바로 나오잖아. 그럼 내가 여기 약하구나. 그럼 이제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럼 성적 오르겠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거기서 멈춘단 말이야. 보통 대부분은 범인들은 거기서 멈춰요. 너는 범인이 되지 말라고, 한 발자국 더 가라고. 어쨌든 그래서 첩이 왕비가 가르침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긴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슬픔이 밀려왔고 사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에 달에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근데 의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해요. 왜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이유 정도로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의식을 못했더라도. 내가 돌다리 할 때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부분 개울 동그라미 치라 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개울 동그라미 치라 했거든? 내가 왜 동그라미 치라 했어? 배경? 배경이 바뀐 거죠. 여기서는 그치, 인물이 등장했잖아 새로.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겠죠. 인물 등장했잖아. 뭔가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야. 스토리가 분명히 바뀌는 거야. 그쵸?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 얘기 아까 했잖아요.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성이고 한 명은 여동이었다. 크게 놀라면 말이야. 여동이 이제 그 여동생 오타난 거죠 이거? 그건 뭐예요? 그래서 어찌 우리를 아는가 합장하고 말했대요.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서 날이 저물어 할 것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자 중량 나왔지. 이거 진짜 제발 부탁인데 중량 나오면은 한번 리마인드 해. 앞에 무슨 장면이었구나 하고 리마인드 하라고. 이게 중략하고 뒤에 장면 처리한다고 앞에 장면 머릿속에 다 날리거든요 애들. 그게 조금만 신경 안 써도 바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략 나오면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본문 나오기 전에 앞에 앞부분 줄거리가 나온 거 있지. 얘 제발 대충 읽지 말고 얘도 딥하게 읽어서 다 파헤쳐서 장면 머릿속에 쭉 엮고 가라. 제발 부탁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너네 드라마 보고 있는데 1화 보다가 3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2화 중간에 잘라먹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만큼이나 위험한 파트라고. 그거만큼이나 줄거리 파악할 때 오해하기 쉬운 파트니까 조심하라고. 한림학사 유현수는 유해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가슴고초를 겪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요약적 소설 나올 때 조심하세요. 현대 소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 오케이인데요. 고전 소설에서는 이거 다 물어본다 했잖아. 이런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랬습니까? 어랬습니까? 이거 다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소설 나오면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고전 소설을 틀리면은 기분이 더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관계를 자꾸 물어보거든. 그래갖고 약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무의식적으로, 너네도 무의식적으로 이거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자꾸 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애들이 이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들 못하는 거 너희는 할 수 있어. 동청을 꺼렸는데 잠깐만, 외로운 가운데 일한 고생을 하는 예전의 총명이 점점 돌아와. 이웃치며 말했다. 얘 봐봐. 이 진짜 계속 얘기하면 똑같네. 계속해.
이거 거의 앵무새야 거의. 이거 본 적 있죠? 이 단어 본 적 있잖아. 어디서 봤어 이거? 상충고 고성고고 갈 때 봤지? 그쵸? 자, 내가 아까도 그 얘기했죠. 독서에서도 성립되기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조심하라고 했지. 그 단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단어들 조심하라 했지. 자, 얘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감정이 유도되었다. 만약에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그 있으면 돼. 등장했으면 유도라고. 그렇지. 얘는 얘도 등장하면 된다고. 물론 언급이라고 해서 인물 대사에서 불려줘야겠죠. 얘는 내가 설명했지 이거. 얘는 그치. 있던 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야 돼. 이게 회복이야. 여기 지금 뭐야 지금?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대. 야 이거 지금 글자 수로 따지면 뭐 한 10글자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치? 봐. 뉘우쳤대. 그럼 뭐야? 얘 지금 뭐 한 거야? 예전 과거에 뭐 한 거야? 어? 과거에 뭐 한 거야? 뉘우쳤다고 나오니까. 그래 그럼 지금은? 그래. 그 다음에 총명함이 돌아왔다 그러지. 그럼 이것도 뭐야? 저 회복 저랑 똑같은 거잖아. 있었는데 아직 돌아와니까 총명함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딱 읽으면서 발작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고. 석영아, 지우야, 제발. 아시겠죠? 너 거의 작았어. 팔 빼. 부시기 전에. 어깨 들어. 부시기 전에. 그래. 누가 보면 성격 파탄난 줄 알겠어. 이거 영상 찍을 때 여기서 찍어야겠어. 여기 찍어가지고 특히 지우 쪽을 찍어야겠어.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미친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올리면 물론 복습 영상이라서 어디 공개는 안 되겠지만은 다른 반 애들이 보면은 조쌤 왜 저러지? 우리 반에서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 반에 왜 저러나?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여기 세우던가. 어쨌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보가 함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히 챙겨가야 돼. 필히. 현대소설, 고전소설 안 하려고 매우 중요한데요. 고전소설에서는 진짜 너무 중요해. 이거 모르면 그냥 문제 하나 날라간다고. 진짜로.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리 그 말이 옳도다. 어진한에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장면 뉘우치면 이게 잡혀야 이 대사의 정체가 감이 잡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디 갔어?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이 문학 읽을 때 단어 하나 가지고 1대1 대응시켜가지고 무슨 함수 문제 푸는 거 마냥 1대1 대응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망하거든요. 망하기 딱 좋은 거야. 문학에서 1대1 대응시켜서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등장했다 혹은 장면 혹은 뭐 치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에 대해 파악을 하려면은 앞 뒤를 봐야 돼. 아시겠죠? 너네 이때까지 나한테 모르는 단어 있을 때 물어봤을 때 내가 너 얘기했지 않나? 준이한테는 모르는 단어 물어볼 때 내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단어 이 뜻 이거야 라고 단 한 번도 대답한 적 없어. 어디 있는 거야를 물어봐요. 항상.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앞에 맥락 보려고 그러는 거야.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문학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본 걸 맨날 너네한테. 아시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문학 공부할 때 어휘는 거들 뿐이야. 거들 뿐. 아시겠죠? 앞뒤 상황이 더 중요한 거야. 앞뒤 장면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밤낮에 이런 생각하면서 탄식하니까 병에 걸리고 말았대. 이곳에는 마땅한 약이 없었고 날로 쉬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대요. 하루는 흰옷 입은 노파가 병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나는 동종 군산에 사는 사람이로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왔고 지금 이게 놀라 일어나는 꿈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가 그러면 이제 다 환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 나오면은 필히 챙겨 가야 될 뿐더러 이제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너네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문학을 좀 읽다 보면은 이거 분명히 돌아와서 확인하게 시키겠다라는 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 있으면은 이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험지 옆에 이렇게 박스 있고 여기 빈칸 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 조그맣게 해요. 아시겠죠? 인덱스 만들려고 뭐 숫자를 뭐 하든 간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놀라 이란의 꿈이었다 해서 장면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 확 너네가 선지를 픽해야 되는데 마지막 최종 유죄 판결 내리기 전에 확정 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제 찾아오기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짜잘한 게 모여가지고 시간 아낄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문학 실력이 돼야겠죠. 뜰에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기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고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까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다니스를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었고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고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눠 마셨고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제 여기서도 지금 요약적 서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뭐 줄거리 나왔을 때처럼 너무 급하게 읽지 마. 그냥 찬찬히 해서 정보 다 뽑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속도는 나중에 챙겨.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 풀 때 실제로 만약에 너네가 문제 풀 때 판단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미 여기서 쓴 시간 다 회수하고도 남는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요약적 서술 나올 때 그냥 머리 힘 빼고 줄줄줄 읽지 말고 인물, 사건, 배경 변화 있으면은 걔네 한번 표시라도 한번 해주고 지나가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읽으면서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대부분은 일단 현실 환상 경계 파악을 못하면은 그랬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고전 소설에서 인물에 대한 이해는 인물 자체의 대사와 행동도 있지만 주변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현대소설이랑 고전소설 비교하면서 이 포커싱을 조금 다르게 줘야 된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인 거야. 고전소설에서 인물 빌드업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데요. 약간 포커싱을 주변에도 둬야 인물 빌드업이 잘 돼요. 아시겠죠?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잠깐만 아까 내가 답 안 불러줬죠. 1번 답 먼저 볼게.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5번입니다. 거의 다 맞았죠? 그럼 이제 심각한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불일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불일치도 중요해요. 불일치 하나 손. 파란색이랑 빨간색 불일치 하나. 유찬이 뭐? 몇 번? 2개. 3개. 몇 점? 2개 몇 번? 1, 3? 3개. 2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답은 알았는데 나머지 선지에서 너네가 다 판단을 못한 거잖아. 그쵸? 나머지 선지에서 판단을 다 못했다라는 거는 지금 1, 2, 3, 4 모두 다 특정 장면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야 혹은 확신이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볼게요. 1번 사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의 도인과 인연이 있어서 이제 바다가 맨 앞에 바로 나왔잖아요. 첫 번째 거기서 나왔고 이거 올랐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기 밑에 유치원 가가지고 가나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2번 사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영묘에 가서 사씨의 끼를 방도를 찾아왔다. 맞아 틀려? 왜 틀려? 나중에 같이 사씨가 데려갑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씨 뭐? 사씨가 언제 기절했냐고. 여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유한림 여기처럼 그 얘기가 언제부터 잠들었다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유모가 지금 여기서 뭐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거든요. 대나무 숲을 어쩌고저쩌고 초상화 어쩌고저쩌고 황릉묘 쓸 때 이게 쭉 나와요. 유모가 지금 들어갔어요, 여기? 애초에 황릉묘에서 깨우지도 않았고, 그쵸? 들어갔어, 유모가 여기 지금?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고정소설에서 너네가 문제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늘 얘기하잖아. 실전 풀이형 공부랑 이 분석형 문제는 달라.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1번을 제끼긴 제꼈는데, 2번을 고르긴 골랐는데 다른 이유로 골랐거나 다른 선지에서 내가 얘기한 부분을 놓쳤거나 하면 그거 다 적어야 된다고. 다 챙겨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한번 사실이 묘에서만 여성의 말을 통해 어쩌고 연유를 알게 되었다. 맞아, 틀려? 맞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딱 오자마자 누가 뭐 도와주라고 하더라 얘기 나왔죠. 5번도 마지막에 대놓고 나오고 4번에서 동청을 꺼렸던 사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의심했었다. 이것도 이제 대사통에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다 뭐 하는 거야? 대사 있었나? 장면 있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죠. 사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주렴 소리니까 그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는 장면이 나와요. 2번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여기서 지금 그 꿈에서 봤던 그 부분을 인물을 보게 된 거잖아. 그쵸? 3번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씨 믿음을 드러낸 이제 초상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봤던 그 사람 그림이 딱 걸려 있는 거야. 4번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씨가 두 왕비와 제외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들. 맞아, 틀려? 아예 지금 아예 그냥 틀려 먹은 설명을 하고 있죠. 아예 틀려 먹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2번 같은 문제는 오히려 4번이 아니라 1, 2, 3, 5 선지에서 완전히 내가 확신 갖고 다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다 제낄 수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걸 해야 느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5번 이제 그 노파가 준 흰 병이죠. 네, 그 다음에 AB가 뭐야? 사씨 꿈인가? 그쵸? 사씨랑 그 한림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그거죠. 얘도 아까 2번 문제래. 2번처럼 그 정답 알아내긴 매우 쉬운 문제고 2, 3, 4, 5에서 이거 판단하는 연습 열심히 하면서 판단 근거 데이터를 열심히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실어 놓은 거고. 2번 A와 B는 모두 꿈을 꾼 주체가 만나고 싶어하는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자, 어디서 틀렸어? 이 선지의 어디가 틀린 거야?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은? 그건 B는 또 틀리죠. A의 역사적 인물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주석 달린 여기 있죠. 그 누구냐? 장강, 반처벽 역사적 인물 있어요. 근데 등장했냐고만 물으면 A만 맞고 B는 틀린 거야. 근데 만나고 싶어 하더는 애초에 틀려 먹은 거야.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그냥 풀고 치우지 말라고. 이걸 해야 나머지 애들이 지금 방금 2번 선지에서 꼴랑 하나 얻어갈 때 너네 2개, 3개 얻어갈 수 있다니까. 제발 지우야. 알겠지? 그냥 클리닉 때 물어봐. 쌤이 얘기해줄게. 친절하게 얘기해줄게. 복습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 보면 되지.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3번. 모두 꿈을 꾼 주체가 천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자,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A는 맞아? B는? 그러면은 어떻게 고치면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어? 해결? 그치. 고난이 해결될 거라고 고치면 맞는 선지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또 데이터 하나 또 뽑아 먹은 거야. 아시겠죠? 얼마나 이 맛돌입니까? 이 지문. 그쵸? 엔진 지문도 그렇고 참 먹을 게 많아요. 4번.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꿈을 꾼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 아예 이제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두 주체가 등장하기만 했지 공유 안 했고 과거의 기억 이것도 아니죠, 지금. 5번도 출생 내력도 안 나왔고 A, B 둘 다 안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3번 선지에 보면은 1, 2, 3 다 모두가 있고 4번, 5번 달리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만약에 실전 선지면은 1, 2, 3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1번부터 5번 있으면은 딱 처음에 작품 읽고 싹 보면서 그런 거 있죠. 읽자마자 제껴지는 거 있어. 그치? 개소리하고 있나 하면 바로 제껴지는 거 있다고. 걔네 먼저 싹 제끼고 2개, 3개 남았을 때 그때 논리적 머리 굴리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치? 그리고 논리적 머리 굴리면서도 예를 들어서 2번하고 이렇게 쭉 선지 있으면은 문제 한번 싹 읽고 앞에서부터 그냥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싹 보고 이 중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야? 서술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위험한 단어들 있죠. 걔네 먼저 보라고. 그거 판단하면 여기 앞에서 앞뒤에서 어려운 판단 나오더라도 이거 볼 필요 없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전에서는. 4번. 18세기 서민 이양호는 사시남정기를 읽고 사시남정기 후서를 썼다. 리뷰를 쓴 거예요.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약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 이게 지금 복선화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권선징악인 거죠.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그러니까 지금 개과천선 얘기하는 거죠. 개과천선 하면서 이때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뀐다는 거죠. 좋은 거겠죠. 상서로움은. 그러니까 그 신비로움 그 신비로움 얘기하는 거야. 한편 다른 정보야. 꿈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에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다. 여기 안 줘도 되겠구나. 나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이거 원래 시험지는 2열로 돼 있잖아요. 2단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험지였으면은 한 3줄 정도 더 긴 거지. 이 길이를 따지면.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기 읽는데 여기서 키워드 잡아내는 게 힘들거나 혹은 선지 1번 판단하고 보기 보고 2번 판단하고 보기 보고 이럴 거면은 그냥 저렇게 메모라도 해. 아시겠죠? 내가 50분에 메모하기 시작했거든? 3분 걸렸거든요? 그냥 3분 투자해서 그냥 빨리 풀고 말겠어. 아시겠죠? 되면 그냥 해. 원래 하는 대로 하고 보기에서 내가 자꾸 시간 잡아먹는다. 1번 판단하고 보기 보고 3번 보고 보기 보고 3번 보고 보기 이러면은 그냥 써버리라고. 잃을 거 없잖아. 그치? 1번 유알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다니슬과 1, 2, 3자 나중에 5분 먼저 볼게요. 유알림에게 가진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조 사람들이 셈이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수나함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자 5번 틀린 건 다 알 것 같아. 어디가 틀렸어?
행주 사람들이 뭐? 이치를 깨달았다. 그게 뭐? 그럼 이치를 안 깨달은 거예요? 몰래. 그치, 그게 정확한 설명이지. 몰라요. 안 나왔어요. 일단 여기 지금 이게 만약 이야기가 끝이라면 일단은 깨달았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행주 사람들 이야기는 거의 끝이라고 봐야겠지. 왜 여기서 이제 뒤에 마무리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봐봐. 나쁜 짓은 했어? 했지. 그러니까 악인이냐 선인이냐 따지면 악인이에요. 악인에 해당해. 굳이 구분하자면 인심이 사납다 그랬잖아. 그치? 인심이 사납다 그랬거든. 굳이 따지면 악인이긴 해요. 악인이긴 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선하음이 이치를 깨달았다고 보기 힘든 거죠. 권선징악이 이치를 깨달았다고 보기 힘든 거야. 그렇죠? 근데 EBS 해설은 여기까지인데 EBS 피셜 해설은 여기까지인데요. 복선하음 이치를 일단 복선하음의 이치랑 행주 사람들 두 정보가 연관성은 있는데 얘네들이 이치를 깨달았다 해서 틀린 거거든. 그럼 만약에 복선하음 이치가 맞다고 치면 뒷부분은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오답일 수밖에 없게 꼭 숨겨놓거든요. 하나 혹은 둘. 봐. 개과천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잖아. 개과천선 안 했지. 그럼 여기에 마을 사람들 적용시킬 수 있는 범주가 있어 없어? 없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 근거를 여러 가지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선지 하나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너네가 1, 2, 3, 4, 5 있으면 1, 2, 3, 4 다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 긴 거 있으면 이 문장에서 앞부분에서 못 찾아낼 수도 있다니까? 앞부분을 못 찾아낼 수도 있고 뒷부분에서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판단해야 될지 모르고 이 판단이 나왔을 때 니네가 그걸로 정확하게 다 소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판단하지 못한 선지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럼 이제 4번, 5번 중에 고민하다가 5번 찍을 때 니네 실력에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은 니네 실력에 확신이 있으려면은 니네 공부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실력에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풀이에 확신이 있어야지. 자기 판단을 뭐랄까 의심하면 안 되죠. 보통 그거 한다고 시간 버리는 거야. 골라놓고 의심해요. 내 판단이 맞나 틀렸나를 확인하는 거 말고 의심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걱정해. 4번 찍어놓고 이거 맞나? 그러니까 실제로 논리적 사고를 해서 뭔가를 제끼고 뭔가 연결 그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다니까 니네. 잘 생각해봐. 진짜 그 짓거리 해요. 문학 풀 때. 아시겠죠? 그 부분 조심하시고 뒤에 숙향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숙향전 이번에 수특에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드린 주간 분석지에도 전호치전이랑 놀부전이 있는데 그게 둘 다 수특에도 나와요. 올해 수특에도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서 열심히 분석하셔서 제발 100% 소화 다 하시기 바래요. 고생했습니다.